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와 제조업지표가 연달아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며 연휴를 앞둔 시장에 매수 심리를 북돋았습니다. 다우는 0.65% 올라 1927을 기록했고 뉴욕 증시는 5주 연속 올랐습니다. 유럽도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영국,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보임에 따라 주요국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유가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배럴당 85달러 선에 육박했습니다. 5월 인도분 WTI는 1.3% 상승해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빠른 속도로 좋아지며 ISM 제조업 지수가 59.6으로 200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평균치가 18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주 대비 6천 건 감소한 43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었던 일본 도요타의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GM은 한 달 만에 미국 판매 1위를 탈환했으며 현대 기아차도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경제지표 호전을 바탕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이 0.7% 가까이 오르면서 다우는 1927 그리고 S&P 500은 1178로 올 연중 최고치로 끝이 났는데요. 그러나 나스닥은 이 둘의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며 0.2%가량만 올라서 2400선 초반에서 끝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3월 고용보고서 앞두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치가 괜찮은 결과를 내놓아 주었고요. 일본, 중국, 유로존, 영국에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마저도 좋으면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죠.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고용지표와 이제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 0.65%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하나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18개월 내 최저치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금요일날 또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한 것 같고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6년 내 최고치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경제 회복세에 대한 지속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전에 나온 중국과 유로존에서도 어느 정도 제조업 지수가 호조로 나왔는데 그것이 같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준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대비 기술주는 약간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지만은 전일의 그 하락 조정세 이후 재차 반등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말씀하셨듯이 개장 전에 발표가 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표상에서는 고용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에 앞서서 발표됐던 ADP 민간 부문 고용이 좋지 못해서 주간 실업수당 쪽도 좀 안 좋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4주 평균이 18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냈다고요? 예, 그렇죠. 사실 지난 그 ADP 고용 보고서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하루 전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약보합세를 보였었는데요. 네. 다행히 이제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 매주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전주 대비 한 6천 건이 감소하면서 43만 9천 건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또 변동성을 줄여서 출세를 살피는 데 도움을 주는 4주 이동 평균치 같은 경우는 44만 7,250건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2008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내일 발표되는 3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라든지 또 9.7% 정도가 예상되는 그 실업률 발표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3월 비농업 부문 고용 이쪽이 지금 한 20만 건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민간 부문뿐만이 아니라 공공 부문까지 합쳐서 통틀어 발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지금 20만 건 정도 증가는 사실상 공공 부문, 인구 조사로 인해서 단발적으로 임시직 고용이 늘어서 사실 고용 수치가 좋게 나와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 이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3만 6천 마이너스에서 지금 컨센서스나 20만 건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 고용 동향의 비농업 부문에 대한 고용치보다는 그래도 실업률,
9.7% 나오는 실업률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 관점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 비농업부문 고용의 증가세도 증가세인데 실업률을 좀 잘 체크해보자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일정 챙기면서 또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자, 그리고 간밤에 뭐 중국, 일본, 유로존, 유럽 증시 모두 다 상승으로 이끌었던 가장 큰 재료는 역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는 제조업 지표의 호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결과 전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니죠. 중국이 먼저 이제 장중에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열릴 때 PMI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했었고요. 또 앞서 개정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뭐 유럽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가장 본질적인 미국 그 ISM 제조업 지수가 6년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3월 제조업 지수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지난달 56.5에서 59 정도를 예상했는데 59.6이 나오면 이제 8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여줬고요. 사실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선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 어느 정도 경기 확장세를 의미합니다. 일단 전일 나온 59.6이라는 그 포인트는 200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보여줬고요.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경제 성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음 주 발표되는 이제 ISM 비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 경제에서 이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감안하면은 그 금일 나온 그 제조업 지수보다 상당히 그 지수 중요도 면에서는 월요일 날 발표되는 서비스 지수가 더 중요한데 일단은 그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는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ISM 서비스업 지수라고도 하죠. 미국의 경제가 사실상 서비스업에 의해서 돌아가는 만큼 뭐 제조업 지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나오는 이 비제조업 지수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말이죠. 미국의 2월 건설 지출이었습니다. 지표가 다 좋았는데 이 지표는 좀 주춤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2월 건설 지출 같은 경우 미 상무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네. 전월 대비 뭐 한 1.3% 감소하면서 그 7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건설 부분은 아직 경기 후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만은 정치 영향력은 거의 없었고요. 워낙 그 먼저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영향력은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미국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그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 동향이 어느 정도 상당히 중요하고 건설 부문에 대한 그 시장 영향력 지금까지도 그 시장에서 어떤 뭐 지표가 좋게 나왔던 안 좋게 나왔던 그 영향력 자체는 좀 없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 관점입니다. 네, 그래요. 건설은 뭐 아직까지 또 좋지 못하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조업 지표, 고용 지표 호전으로 뉴욕 증시가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종별로도 잠깐 살펴보니까 일단 3대 지수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나스닥이 많이 못 올랐고 장중에는 하락 반전까지도 했다면서요. 특별한 재료가 있었나요? 예, 그렇죠.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경기에 대한 하면서 30개 업종 중에서 종목 중에서 한 24개 종목이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기술주인 나스닥 지수는 장중한테 이제 마이너스까지 좀 나왔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는 리서치 인모션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폰인 블랙베리가 이제 4분기 실적 부진이 부각되면서 한 7.4% 급락했었고요. 이제 이 종목이 좀 빠지면서 나스닥이 한때 마이너스를 반전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세 가지 정도 종목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내일 3일이죠. 3일 출시할 때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를 출시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노트북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정 부분 뭐 장중에 잠깐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패드 출시로 인해 가지고 윈도우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컴퓨터 판매에 대한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 0.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애플 같은 그 경우에는 종가가 235.97달러로 장중에 반락 이후 다시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뭐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좀 걱정스러운 것이요. 물론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좀, 찰실 매물이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오르긴 했습니다만 IT가 아이패드 출시로 인해서, 나스닥 중심으로 조금은 상승폭에 따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IT 중심으로 소폭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네. 아이패드는 어떤 그 뭐 애플의 특수성이 개별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사실 국내 정시 뭐 삼성전자라든지 전일 같은 경우 뭐 삼성전기, SDI 이런 종목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반도체 디램 쪽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또 견고하게 한 0.1%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의 효과 때문에 국내 기술주에 대한 영향은 좀 미미하고 국내 정시는 국내 정시 그 IT 디램
반도체 업종을 해가지고 상승세 유전이 이어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 관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글로벌 증시 전체에 한 맥을 잇는 제조업 지표가 유로존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는 뭐 7년 내 최고치, 6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유로존의 PMI도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예, 영국의 이제 유로존의 3월 제조업 지수가 이제 56.6이 나왔습니다. 56.6이 나오면서 2006년 11월 이후에 가장 빠른 제조업 경기 확장세를 보여줬고요. 또 하나 그 영국의 그 제조업 지수인 PMI 지수 같은 경우 15년 내 최고치를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영국 시장이라든지 프랑스 시장, 독일 시장이 1% 이상 강한 상승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유로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리스 리스크라든지 피그 리스크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외주 아시아적 지수에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연초 고가를 갱신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유럽장에서 좀 특징적으로는 광산주하고 자동차, 항공주 좀 강세를 보였는데 광산주 같은 경우는 최대 광산업체인 BHP 빌리톤 같은 경우 1.4%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또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인 BMW가 있죠. BMW 같은 경우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한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유럽의 최대 저가 항공사가 있는데 라이언에어라는 저가 항공사가 실적 개선 전망으로 한 7.8% 이상 상승하면서 2년 내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제가 간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조업 지표가 좋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정말 빠르게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탓인지 지금 유가, 상품, 에너지주가 또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놀랍게도 배럴당 지금 얼마까지 올라온 건가요? 유가가 지금 최근에 사실 이제 83달러가 어느 정도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었는데 네. 어느 정도 경제 지표 호전이라든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4달러 87센트까지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제조업 지표가 호전을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 경기 확장 추세에서 석유 수요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유가는 지표 오전에 배럴당 1.3% 올라서 85달러에 육박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보니까 금값도 놀랍게도 온스당 약 한 11달러 가까이 올라서요. 이제 1127달러까지 올라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밤 이제 일정을 좀 챙겨볼 텐데 뉴욕 증시가 5주 연속 올랐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가 끝났냐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는 열리지가 않는데 말이죠. 부활절 앞두고 연휴로서 오늘은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미국은 이제 금요일이 부활절 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이번 주를 마감하는 하루가 될 건데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이제 실업률 발표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 발표가 있습니다. 실업률 발표 같은 경우는 9.7% 정도 예상치 하고 있고요. 지난달과 똑같은 수치고 비농업 부문에 대한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지난달 3만 9천 건 감소해서 20만 건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간 이제 고용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게만 안 나온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11,0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그 1,0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여부가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이 확인돼야만이 그것이 다시 아시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에서 다우와 S&P 500은 연중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모두 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뉴욕까지도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요.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뉴욕 증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의 김희업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4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1720선에 육박했습니다. 1700 안착 과정이 한 번쯤 나올 것 같았는데 곧바로 1719로 끝났어요. 예. 먼저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요.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큰 폭 상승을 보이며 1700선을 가뿐히 돌파를 했습니다. 전일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171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해 천안함 침몰 사건을 비롯해서 유럽의 재정위기 재정위기 문제 그리고 국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등 여러 가지 해결 안 된 문제점이 있지만 어제도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3,200억 원의 주식을 매수하며 15일째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시장의 추가 상승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장의 매수 주체가 외국인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업종을 확장시키지 않고 IT가 중심이 되는 몇몇 종목들만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금요일장이고 말이죠. 또 뉴욕 증시에서 사실 IT는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오늘 잠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지수적인 측면에서요. 지수가 1720,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정고점까지 왔지만은 생각해보면은 지금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1720, 전고점에 대한 부담보다는 오히려 그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종목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주식을 계속 사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720 이상을 보고 IT나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좀 여쭤보죠. 정말 어제 기준까지 외국인들이 15일째 순매수 행진을 해주고 있고 3월 들어서는 11일이었던가요? 예. 그 하루를 빼고는 모두 다 샀는데 오늘도 사주겠죠? 예,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매도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는 최근 외국인의 매수는 6월에 있을 MSCI 지수 편입 여부 그리고 미국 시장의 경기 회복, 어제 발표됐던 국내 BSI 지수 호전 이런 것에서 보듯이 국내 경기 회복 조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분기가 마감한 현 시점에서 거래소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을 지난 4분기에 실적이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실적 우려가 제시되었었지만 세계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오히려 4월 들어서는 1분기에 대한 기업 이익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래소 기업의 2010년 1분기 이익 전망치는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6% 개선된 19조 6천억 원, 순이익은 49% 증가한 17조 9천억 원가량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 매출이 전기 대비 소폭 증대된 데에 비해서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2009년 연말에 상여금과 마케팅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지급됐던 부분이 정상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 IT를 비롯한 제품 가격이 상승한 반면 인건비 등 비용은 상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부합할 경우 실적 발표가 집중된 4월에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이런 실적 호전 발표에 대한 선침의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는 일정 기간 동안 부진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일을 전후해서 고점 매도를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4월 한 중순부터 실적이 가시화될 텐데 이제 막 4월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어느 정도 아직 꺾이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들이 15개월을 연속 사주면서 매수 규모가 이제 한 4조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중에 반 가까이가 바로 IT입니다. 앞서서 이제 IT의 또 실적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침의 성격으로 지금 사고 있는 것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답은 IT에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그 디스플레이 업종의 실적 개선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차역과 토요타 리코사트로 완성차 업체와 그 자동차 부품 업체도 주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환율이 불리하게 작용하는데도 그 IT와 자동차 업종은 실적 개선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 IT 업종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다시 집중이 됐는데요. 네. 그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기아차 등 그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그 전전날 그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면서 상승했었던 조선업종의 경우 전반적으로 그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향후 업종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종의 경우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요. 반면에 은행업의 경우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은행업의 경우는 1분기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IT와 자동차 그리고 은행업의 외국인 매수 집중은 1분기 실적 호전을 예측하고 들어오는 성격이 강하고요. 예. 이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당분간 외국인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그 업종 차별화된 그 차별성, 편애성 순매수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IT인데 자동차가 그 중심에 수혜를 보는 업종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IT는 계속해서 유망하겠지만 지난해에 주도주였던 IT 자동차가 투톱 체제로 가지 않고 올해는 IT의 원톱 체제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자동차에서 꾸준히 보면 현대차도 좀 오르는 듯 싶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조금 오르고 사실 기아차만 쭉 당겨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동차 전체를 기아차 하나로 혹은 현대차와 이 두 개로 다 대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IT에 비해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은 지금 경기상 지금 지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미국과 한국의 소비 시장이 좀 개선된다는 걸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장 회복보다는 작년에 토요타 사태처럼 미국에서의 현대차, 기아차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걸 보고 샀던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이슈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늘리는 게 아니라 IT 소비 회복에 따른 IT 판매 증가가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동차보다는 IT 쪽이 더 유망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자동차 쪽보다는 또 IT 쪽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계속 시장 차별화가 지속된다. 조선업종도 바닥에서 잠깐 사주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은 1분기 실적이 잘 좋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자 곧바로 또 외국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인데 앞으로 IT 중에서 좀 잘 사봐야 될 것도 같은데 어제 오르는 거 보면은 무섭거든요. 그걸 어떻게 따라잡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결국 기관이 시장의 매수 주체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만이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수가 있고 따라서 시장의 방향은 4월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의 IT주와 기아차, 현대차들 필두로 한 자동차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 호전이 전망되며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은행 업종 역시 IT와 자동차를 이어서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최근 IT주의 상승에는 디렉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주들의 상승과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디스플레이 업종이 중심에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와 LG이노텍 등은 최근에만 각각 저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경 매수에 부담을 느끼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일 것 같지만 어제도 이렇게 6%씩 오르는 거 보면 정말 하이닉스 금방 3만 원도 가겠다 싶었습니다. 그 무거운 삼성전자도 어제 2만 원 이상씩 주당 올랐으니까 말이죠. 근데 은행주도 삼각편대 속에 IT 자동차와 함께 주도주로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은행주 얘기는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들었으니까요. 근데 지수가 가는 느낌이 드니까 증권주도 좀 단기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증권주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은행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증권주, 건설주가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항상. 네, 트로이카라고 해서.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종목만 산다. 주가 차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은행 업종 외에는 소위 유동성주들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작년 FTSE 지수의 편입 앞두고 3개월 샀을 때를 봐도 예. 어떤 종목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는 게 뭐 LG이노텍이라든가 삼성 SDI, 네. LG화 이런 종목도만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건 은행업종이지 증권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처럼 장이 오른다 그래서 증권주가 폭등을 하거나 그러긴 좀 힘들 것 같고 예. 증권주는 이제 지수 상승 동안 워낙에 못 올랐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기존에 그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 그냥 예, 정리하고 나오는 정리하고 기회. 나오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할 경우에는. 예. 자, 그러면은 좀 폭을 좁혀봐서요. 정말 알맹이 있는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답은 IT가 맞고, 뭐 실적도 좋고,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주가 수준이 바뀌는 것이 IT가 될 것 같은데,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쳐다볼 뿐이거든요. 이걸 네. 어떤 종목을 좀 사봐야 될지, 또 어떤 쯤에 또 접근을 해야 될지. 일단 비싸서요. 예. 일단 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지금도 못 오른 업종이나 못 오른 종목만을 보고 계실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외국인들 매수가 IT 업종 외에 다른 업종으로 전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LG전자나 삼성테크인,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은 다른 IT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습니다. 예. 그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테크인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LG전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예. 그 저점 대비해서는 그 이미 30% 정도 상승을 했지만 그 정고점 수준인 10만 4천 원 선까지는 아직도 그 어제 종가 88,000원이었는데 예. 16,000원 이상의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등 그 다른 IT주들의 경우는 이미 정고점을 돌파했거나 정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테크인은 다른 IT주들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예. 조금 더 설명을 듣고요. 계속해서 뭐 차트까지 한번 보기로 하죠. 예. 어제 삼성테크인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 2010년 1분기 실적은 매출이 7,047억 원, 영업이익이 409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는 그 카메라 모듈을 제외하면 삼성전자와의 통합으로 글로벌 유통망이 강화된 CCTV와 그 생산성이 높아진 파워 시스템 부분이 그 전체 매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분기에도 카메라 모듈 부분을 제외한 CCTV, 반도체 부품, 반도체 시스템, 파워 시스템, 특수사업부 등 그 전체 사업이 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부의 자주포 수출 및 그 항공산업 확대 정책을 통해서 동사의 그 방산 부분도 그 장기 수주 물량과 해외 수출 비중이 그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선 해양용 에너지 설비 그리고 감시 로봇 사업에 이어서 삼성그룹이 그 미래 투자를 기반으로 한 그 진단 장비 등의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수기에 따른 그 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1분기 그 좋은 실적을 보인 점 그리고 2분기 삼성테크인의 그 이익 터닝 포인트가 기대된다는 점이 그 동사의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실적 시즌을 맞아서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도 함께 좋아지는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종목에 해당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IT 종목 중에서 그나마 또 덜 오른 종목을 찾아보니 바로 삼성테크윈이라는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지금 88,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3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예. 지금 보시면 기존에 기록을 했던 2월 중순에 68,000원 선에서 88,000원까지 그 상승폭이 적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한 2, 3주 횡보를 하다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기존 고점이 물량대가 97,000원대 이 부분에 많이 있지만은 기존에 보면은 그 최고점 107,500원, 이제 네. 증권사들의 목표가들은 다 10만 원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고점까지는 일단 무난히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예. IT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삼성 SDI 차트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궁금해서. 예. 자, 분명 IT 종목 중에서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로 삼성 SDI도 좀 전에 좀 거론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이것도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동안 작년에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LG화학과 들어서 시장의 주도주였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IT 빠진 폭이 적은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다른 IT주들에 비해서는 이제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술적인 면만 본다 그러면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IT주들 상승 시에 보면 따라가는 움직임이었죠. 예. 그래서 13만 원부터 15만, 4만 원 선까지 예. 정고점을 전혀 돌파 못하면서 따라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냈습니다. 이거는 횡보를 끝내고 상승으로 일단 전환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LG화학과 비교해봤으면은 한 17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삼성 SDI를 사라는 얘기신가요? 또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직까지는 지금 들어오는 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 이제 기술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예. 거고 외국인들이 사서 많이 올랐다고 못 살 건 없습니다. 작년 네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들 사던 것만 사고 끝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 때까지는 외국인 매수에 가담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 SDI 그리고 삼성 테크윈 차트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금융시장에 빅뱅이 임박했습니다. 휴대폰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모바일 뱅킹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건데요.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을 통한 일일 평균 자금이체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자동차가 올 들어서도 거침없이 진출을 하고 있죠. 내수 시장에서는 신차 효과로, 또 해외에서는 본격 가동된 현지 공장과 전략형 모델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의 지난 3월 판매량이 모두 전월 대비 2자릿수 이상 늘었습니다. 준공 이후 최장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 지역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이 전면 재검토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연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공기업들이 혁신적 인사를 단행해 주목을 받고 있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간부를 하위 직급으로 발령내는가 하면 하위 직원을 2개 직급을 뛰어넘어 팀장에까지 임명을 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통해서 공공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촌 기상이변으로 곳곳에 물 부족 사태가 생기면서 글로벌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동남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무와 면화값이 치솟고 있고요. 차, 커피, 과일 등의 가격도 몰라보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폰이라든가 옴니아 이런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제 모바일 금융시장에까지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어제 정부가 이렇게 그 공인 인증서 규제를 풀어준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금융 뱅킹 서비스를 할 때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네. 차세대 휴대전화인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금융시장에도 빅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모바일 뱅킹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금융연구소가 이를 내놓은 스마트폰이 금융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모바일 뱅킹을 통한 일일 평균 자금이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56억 원에 달해 금액 기준으로 볼 때 2005년 대비 4.8배, 2008년 대비 76.2%나 증가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 수 역시 2005년 186만 1000명에서 2008년에는 847만 8000명, 2009년에는 1115만 5천명으로 집계돼 지난 5년간 약 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차세대 모바일 금융거래에 기반이 된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38.9%가 늘어 최대 400만 대 정도가 판매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보고서는 또 스마트폰 사용자 중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30대 이상의 비중이 70% 이상에 달하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가 일반 휴대전화 이용자보다 5배 정도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바일 뱅킹을 통한 은행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증권업계 역시 스마트폰인 아이폰 출시 이후 휴대전화를 통한 주식 거래량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무선 단말기를 통한 주식 거래 대금은 5조 6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전체 주식 거래 대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3.06%로 아직 낮은 편이지만 미래에셋증권, SK증권, KB투자증권,
동양중금증권 등 7개 증권사들이 경쟁적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들이 모바일로 주식 거래하는 것이 뭐 한 3%를 지금 뭐 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때문에 은행에서도요, 이 스마트폰을 배우자 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이 또 모바일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 3월 집계가 나왔는데 내수도 좋고 해외 쪽에서도 판매도 괜찮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네, 국내 자동차가 올해 들어서도 거침없는 지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에서는 신차 효과로, 해외에서는 본격 가동된 현지 공장과 전략형 모델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달 판매량이 전월보다 20% 이상 늘어났는데요. 이를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총 31만 7,900여 대를 판매해 지난해 대비 35%, 지난 2월에 비해서는 26%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국내에서는 5만 9천여 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20.7% 늘어난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량은 25만 8,698대로 지난해보다 무려 39.6%, 전월보다도 28%가량 늘어났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관계자는 내수시장의 경우 소나타와 투싼 IX 등 신차 효과가, 해외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의 호조와 체코 공장의 본격 가동 등이 주요 원인이 된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1사분기 동안 84만여 대를 판매해 올해 연간 글로벌 판매 목표인 346만 대 달성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네. 기아자동차의 경우 지난달 총 17만 3천여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55%, 전월 대비 24% 정도가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대가 두드러졌는데요. 본격 가동한 미국 조지아 공장과 소렌토 아래 성공적인 수출 효과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르노삼성은 지난달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 2만 5천여 대를 판매해 2009년 출범 이래 월별 판매량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를 강조해온 GM대우는 지난달 9,400여 대를 국내에서 판매해 전년 대비 65% 정도 판매량이 신장됐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조금 더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우선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경우 북미는 물론 시즌시장에서 선전하고 해외 현지 생산 증대가 판매량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내수시장에서는 상품성을 높인 신차들의 인기와 더불어 소비 심리가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 1사분기 해외 상승 판매량이 43만 2천여 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37%가량 늘어났습니다. 주 요인은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체코 공장의 본격 가동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의 현대차는 현지 전략형 모델인 아반떼 위에둥의 인기 등으로 올 1사분기 동안 16만여 대를 팔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7% 늘어난 수치인데요. 기아자동차는 지난 2월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장세가 매우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해외 생산 판매량은 지난 1사분기 17만 4천여 대로 조지아 공장 가동 영향에 따라 전년 대비 거의 2배가량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내수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르노삼성의 판매량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뉴 SM3와 뉴 SM5의 인기에 힘입어 르노삼성은 지난달 1만 3천여 대의 국내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르노삼성은 또 지난달 수출 실적도 1만 1천여 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36%나 증가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차 판매와 결발하는 등 판매 차질까지 바꾸면서 내수율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GM대우의 경우 지난달 판매 대수가 9천 대를 넘는 등 내수 판매량이 조금 늘어났지만 르노삼성과의 격차는 그다지 줄이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요, 기아차 중형 세단입니다. K5가 세계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내서 주목을 끌고 있고, 우리 현대차의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공개가 됐는데, 이들 차량 이제 막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들이 또한 해외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데 중심에 서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지요. 자, 그리고 아파트가 너무 낡고 오래돼서 주거 환경도 열악한데, 재건축 연한에 묶여서 재건축을 못하는 곳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고배를 마셨던 노원구, 양천구가 이제 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 규제가 좀 풀릴 수도 있다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준공 이후 최장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전면 재검토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연말까지 아파트 재건축 연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특히 재건축 허용 연한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진 설계 미비 등 구조적 안전성, 배관시설의 노후화, 주거 환경 열악 등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종합 검토될 예정입니다. 네. 현행 서울시 조례대로라면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는 문제가 있더라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는데요. 서울시는 1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를 두고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분석 등을 통해 정책의 보완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허용 연한이 아직 되지 않은 아파트 현황을 정밀 분석한 후 연말까지 보완 방향 및 구체적 실행 방안들을 마련토록 할 방침입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 재건축 가능 연한은 지난 1981년 이제 중공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20년, 1982년에서 1991년 사이에 중공된 아파트는 연도별로 22년에서 39년, 1992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 이상입니다. 위원회가 조사할 아파트는 1985년부터 1991년 사이에 준공된 서울 지역 내 186개 단지 중 준공 연도와 지역, 주민 여론 등을 종합 고려해 5개에서 10개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위원회는 서울시 주택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 팀을 마련해 실태 분석 등을 하고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 등의 변수까지 감안해 재건축 연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네. 서울시 의회에서 5차례나 이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 완화 개정안 자문위의 최종 판단에 지금 맡길 수밖에 없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공기업들의 인사 제도가 좀 개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좀 이번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능력 위주의 공기업에서 차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파격 인사가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네, 공기업들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간부를 하위직으로 발령내는가 하면 하위 직원을 2개 직급을 뛰어넘어 팀장에 임명하는 등 혁신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능력 위주의 인사를 통해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비상경영을 선포한 건강보험관리공단은 2년 이상 장기 근무한 1급과 2급 간부 58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오늘 5일 단행할 예정입니다. 건보공단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1급 실장이나 지사장 3명과 2급 부장 6명 등 9명을 각각 2급과 3급으로 좌천시켰습니다. 과거 내부에서 비리나 잘못을 저질러 중징계를 받고 직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 문책성 인사가 발령이 된 것은 처음인데요. 네. 아울러 건보공단은 이번에 2급 3명을 1급으로, 3급 3명을 2급으로 임명하는 등 직무 능력이 탁월한 직원 7명을 상임직으로 보직 발령했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단행한 인사에서 1급 보직인 인재개발원 서비스 아카데미 팀장에 3급인 강병규 차장을 임명했는데요. 3급 직원이 직급을 2단계나 뛰어넘어 1급으로 발령된 것은 코레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코레일은 3급 직원이 8,000여 명에 이르지만 1급과 2급 직원은 600여 명에 불과해 3급 직원들의 직원이 하늘 별따기 정도일 상황인데요. 이처럼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네. 공기업의 인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능력 위주 이것이 원래 원래 이것이 기준이 돼야 하는 그런 인사 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야 좀 원점으로 다시 잘 단추를 꿰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지구촌의 기상 이변 때문에 지금 농산물 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농산물의 값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나요? 네, 지구촌 기상 이변으로 곳곳에 물 부족 상태가 발생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동남아의 극심한 가뭄으로 고무 면화값이 치솟고 차, 과일, 커피, 사탕수수 등의 가격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1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천연 고무 가격이 지구촌의 기상 변화에 따라 1952년 이후 5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천연 고무 가격은 지난달 31일 뉴욕 상품시장에서 킬로그램당 3.52달러를 기록하며 60년 전에 세워진 3.50달러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고무 가격의 상승은 세계 최대 생산국인 태국의 심각한 가뭄으로 공급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고무 가격 인상에 따라 자동차 타이어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남부와 함께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 메콩강 유역에 물 부족이 지속되면서 인접한 나라들 간의 국제적인 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최근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메콩강 위원회 4개국의 일부 학자와 주민들이 메콩강 수위가 20년 만에 최저치로 낮아진 것과 관련해 중국이 메콩강 상류 란창강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중국 측에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중국 측은 최근 란창강 주변에 11개의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해 하루의 물 공급을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콩강 위원회 4개국은 오늘 3일부터 5일까지 태국의 해안도시 화인에서 회의를 갖고 중국 측에
메콩강 유역의 감흥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추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미얀마에서 시작해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를 이어 베트남까지 무려 4,350km를 흐르는 메콩강은 최근 세계적인 가뭄으로 일부 구간의 수위가 33cm까지 낮아져 수상 운송이 중단되고 어업과 농업은 물론 유역민의 식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랑창강 상류 지역의 댐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메콩강 하류의 수위 하락은 중국 측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전체에서도 그렇지만요. 우리 시장만 봐서도 꽃샘추위 때문에 지금 과일이나 야채값을 비롯한 농산물 값이 거의 억소리 날 정도로 많이 올라와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된다면 석 달째 소비자 물가가 2%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모두 다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상승률이 특별히 다우와 S&P 500의 경우 0.7% 정도로 눈에 띄었는데요. 때문에 다우는 1927, S&P 500은 1178을 기록하면서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 그리고 유럽 모두 다 제조업 관련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치가 18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쌤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